수사기관이 압수해간 증거가 정작 재판에서는 한 장도 못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증거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보했느냐에서 갈리거든요. 저희 법무법인 평안이 직접 변호를 맡아서 그 절차 하나로 결론을 바꾼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형사사건 담당하는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. 저희가 맡았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. LH 직원이 개발 예정지 근처 농지를 샀습니다. 그것도 그 일대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되기 직전이었습니다. 딱 봐도 내부정보 투기 아니냐, 검찰은 그렇게 본 겁니다. 혐의도 두 개를 걸었어요. 하나는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돈을 벌면 처벌하는 부패방지법, 다른 하나는 농사 지을 생각도 없이 자격증명을 받았다는 농지법입니다.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습니다. 형사재판의 원칙은 간단합니다.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국가에 있고 그 증명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. 피고인이 결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유죄를 제대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. 저희가 이 사건에서 붙은 것도 바로 그 원칙이었습니다. 1심에서는 결과가 갈렸습니다. 더 무거운 부패방지법은 무죄, 그런데 농지법은 유죄가 나서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까지 나왔습니다. 수사 도중엔 구속까지 겪었고요.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증거였습니다. 검찰이 낸 증거가 거의 다 휴대폰이랑 회사 컴퓨터를 포렌식에서 뽑아낸 디지털 자료였거든요.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. 그 기기 안에는 혐의랑 아무 상관없는 사생활이 통째로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걸 뒤져 증거를 골라낼 때는 당사자랑 변호인을 참여시켜서 뭘 가져가는지 지켜보게 해야 합니다. 이걸 참여권이라고 합니다. 혐의와 무관한 것까지 함부로 흐른 것을 막으려는 장치죠. 그래서 저희가 먼저 뜯어본 게 이 증거를 절차대로 확보했느냐였습니다. 확인해보니 이 사건은 그 참여권이 두 군데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먼저 휴대폰, 의뢰인이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미 다 작성해둔 확인서에 서명만 받고 목록만 건넸습니다. 정작 뭘 가져가는지 확인할 기회는 주지 않은 것입니다.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. 업무용 컴퓨터는 더 나갔어요. 누가 봐도 의뢰인이 쓰던 컴퓨터인데 수사기관이 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직장 다른 직원한테서 컴퓨터를 넘겨받았었거든요. 그걸 이유로 정작 주인한테는 참여 기회를 아예 주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끝냈습니다. 저희가 이 점을 정면으로 짚었죠.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그거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. 그 증거에서 줄줄이 나온 2차 증거까지 함께 못 쓰게 되는 겁니다. 검찰이 그 디지털 자료에 기대서 세운 혐의가 증거부터 흔들리게 된 겁니다. 저희는 증거 문제만 다툰 게 아닙니다. 내용으로도 반박했습니다. 의뢰인들은 그 내부 문건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을 사기로 정해놨었거든요. 정보를 보고 산 게 아니라는 뜻이죠. 게다가 그 문건도 그 땅과는 관련성이 떨어졌고 이미 그 근처에 부동산을 여러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딱히 썰모가 컸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.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농지법도 저희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퉜습니다. 땅값 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의뢰인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었어요. 고철 야적장이었던 땅을 갈아엎고 농사 지을 수 있게 만들고 고구마며 고추를 심어 수확까지 했습니다. 한 명은 조경을 전공한 사람이라 나무를 수천 그루씩 사다 심고 측량이며 전기, 지하수 신고까지 본인 이름으로 챙겼습니다.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. 2심은 참여권을 건너뛰고 모은 증거는 쓸 수 없다고 봤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렇게 1심의 유죄까지 다시 무죄로 봤습니다. 검사가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갔지만 2024년 10월 그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저희가 수사 단계부터 다뤘던 그 절차 문제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. 구속에서 1심 유죄까지 겪었던 의뢰인들은 그렇게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이 판결에서 오래 남는 대목은 그 컴퓨터 부분입니다. 남이 대신 제출했더라도 실제로 그걸 쓰고 관리하던 사람한테는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.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다 넘어간다. 그렇게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운 겁니다. 저희 법무법인 평안이 새로운 법리를 발굴해낸 것이죠. 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.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순순히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. 그런데 절차를 안 챙기고 다 내주면 나중에 그게 제대로 걸려졌는지 따져볼 기회조차 없어집니다. 결백한 사람일수록 이 절차가 지켜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수사기관이 휴대폰이나 PC를 달라고 할 때 영장 없이 그냥 임의로 제출해 달라는 상황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. 넘기게 되더라도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요구하시고 압수 목록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내용도 모르는 서류에 그냥 서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이 모든 게 수사 초반에 갈리는 거거든요.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라도 절차를 어기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 사건에서 지켜낸 것도 결국 그 원칙이었고요. 내 권리를 몰라서 그냥 다 넘겨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죠. 지금까지 법무법인 평안의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